제가 현업에서 인사 담당 임원을 할 때 많은 경력자들을 뽑아봤는데요. 그 이력서를 볼 때 그 사람이 아무리 학벌이 화려하고 전직의 어떤 그 실적이 아주 우수하고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직 경력이 4회 이상을 넘어가면은 그 부분을 제쳐놓고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조직 생활에 어떤 부적응의 어떤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직을 하되 최소 3회 정도 재취업을 하면서 본인의 완전한 직장을 찾는 것이 좋다. 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가급적 현업에 있으면서 이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퇴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불가피합니다.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해고가 되었을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다른 일을 찾아감으로써 다른 직장을 찾음으로써 재취업을 함으로써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은 그 즉시 그만두는 것보다는 현업에 있으면서 재취업을 시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을 협상을 한다든지 또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직에 올인하기 위해서 재취업에 올인하기 위해서 직장을 먼저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현직을 그만뒀을 경우에 자기의 마음처럼 재취업이 이직이 금방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업 기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재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업에 있으면서 이직을 통한 재취업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연봉이나 복지 측면, 아까 그 조사 데이터에도 봤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만 가지고 이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옮겨가는 회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곳에 가서 궁극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내가 어디까지 과연 승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업무적인 능력, 소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그 회사 자체가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 문화가 직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회사인가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현재 주어지는 그 부분만 가지고 이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1차원적인 그러한 생각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곳에 재취업을 하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든지 또는 재취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장을 팽개치고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현직에 있는 직장 상사나 동료와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경우에 사표를 그냥 마치 수류탄 던지듯이 투척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현 직장에서 내가 이미지 관리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흔히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찍혔다 이런 얘기를 하죠. 무언가 내가 유능한 사람으로 이미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취업한 이직한 직장에 가서 이미지를 새로 만들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평판 관리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 옮겨갔을 때 그 직장에서 거의 80, 90%는 이전 직장에 이 사람이 과연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 물어볼 때 업무 능력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과 그 사람의 자질과 인간관계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인성 자체까지 다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지금 있는 직장에서 좋은 이미지를 쌓아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재취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신의 주관으로 판단해서 이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그 이직이 대세인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직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직을 한 사람이 너는 아직도 거기에 있느냐,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 이렇게 이직을 권장한다든지 또는 실제적인 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존경하는 상사가 동반해서 이직을 하자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이번에 전무로 가는데 자네를 데리고 가서 반드시 성공시켜주겠다. 이렇게 동반 이직을 권유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끌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먼저 간 상사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자신의 인맥을 구축하기 위해서 부하를 같이 가자고 권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재취업이라고 하는 부분, 이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엄격하게 본인의 주관으로 판단을 해서 옮겨야만 된다. 그렇지 않고 이직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 같이 옮겨간 상사가 갑자기 해고가 되면서 혼자 남았을 경우에 그 상사 때문에 나는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직을 통한 재취업은 상당히 엄격한 부분, 아주 신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주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직을 통해서 재취업을 하려고 한다면은 현직에 있는 분들은 제 경험에 의한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이고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가족의 이야기가 이직이라고 하는 재취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조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사전에 가족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현명한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7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직에 관한 재취업 부분을 강의를 마치면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러한 그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장을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면 상당히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아주 좋은 것 같지만 막상 내가 거기에 속해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도 역시 슬픔이 있고 업무 강도가 셀 수도 있고 근무 조건이 부족하기도 하고 승진에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직을 함으로써 재취업을 시도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